이, 이는 이런 생활이 습관의 방법으로 결국 주변에 그런 생각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별로 수단이 가렵도록 가난하게 곤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간단하게 성공을 받으면 그리고 가난에 빠지기 쉽지 않으면 반드시 인생에서 없애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안정성을 없애십시오. 사람들이 나에게 자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현재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다니고 있는데 다른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금전적으로 버름이 생길까봐 걱정입니다. 직장 다니는 연습이 잘 준비해서 그렇게 생각해라. 그러나 이렇게 말합니다. 직장 다니면 안정되고 무엇을 시작한 사람은 병역 끝에 몰려 무언가를 시작하는 사람 마음가짐을 잘 느껴봤습니다. 나는 다르게 생각하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방식으로 잘못 노력했고 실제로 안정성 없는 방식으로 무언가를 성취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베스트셀러 작가이다 서울대 출신 변호사, 사학가인 이명서 대표도 자신의 위기주도 학습법에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인간의 의지는 굉장히 강고하여서 특정한 상황을 만들어주고 몰아붙이지 않으면 그 의지는 쉽게 꺾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나도 시각공인의 10년을 살고 이뤘던 성취보다 제대한 지 3년 동안 이런 성취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만큼 간절했고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안정적인 것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안정성의 맹점은 바로 적정에 있습니다. 조금 위험한 부담되는 건 절대로 하지 않고 나에게 부담이 되는 선수가 조금씩 무언가를 시도합니다. 인생의 주식이면 그렇게 운영자 추정의 안정적인 수익을 얻는 게 맞겠지만 현재 이 영상을 시청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가치주와 성장주일 것입니다. 가치주와 성장주다가 가치와 성장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두 번째, 변명을 없앱시다. 내가 함께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의 기준 바로 해보겠다고 말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건 나에게 해당됩니다. 나는 직업군인이고 커피라이팅에 대한 지식이 없거나 글을 제대로 써본 적이 없고 콘텐츠 제작은 물론 영상 편집을 어떻게 하는지 아무것도 몰라서 삽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모든 것을 잘 알고 그것을 통해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없었는지 전공이 아니라든가 나이가 많다든가 상대가 나에게 기회를 주지 단순히 지금까지 안 해봤다는 이유로 그 기회 제한을 거부한다면 당신은 바보입니다. 어떤 것이면 배우면 됩니다. 어려운 건 있지만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안 해본 무언가를 하는 건 당연히 힘듭니다. 하지만 당신의 힘듦을 견디면서 익숙한 것만 찾는다면 발전과 성장의 기회는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을 없앱시다. 사람 없애라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무언가 시작할 때 굳이 사람을 끼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언가 시작할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건 좋습니다. 과하지만 그 사람에게 의존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나의 능력이 약해집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이 돈받을 생각보다는 두조적으로 무언가를 해낼 고민부터 합시다. 경당 무언가를 해낼 능력에 대한 나에게 주관의 참법을 제한할 사람들은 아사 보이게 됩니다. 두 번째, 오래된 인형이나 나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주면 강하게 꺼내야 합니다. 나에게 부정적인 에너지가 좋지 않은 영향을 주면 알면서 사람 꺼내지 못하는 이유는 묘단합니다. 오랜 시간을 함께 보니까 그 사람과 좀 수하게 많았을 테니 말입니다. 하지만 성공은 정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도 마찬가지로 더 나은 내가 되고 싶었고 더 멋진 인생을 살고 싶고 익숙하고 친해진 사람들과 보낼 시간을 즐기고 사람들과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나 또한 처음에는 끝이 못하고 당장도 끝까지 생각보다 150년 타편한 300% 면접자들
성인시 오래 나무 게임들이 가지고 달려야 합니다. 그래야 사회생활도 풀고 건강같이 가부럽고 잘한 애가 됐을 것입니다. 사실 스스로의 레벨을 올립시다. 어린 시절 나는 바람에 나는 게임을 즐겼습니다. 1980년에서 90년대 초반생이면 대부분 아는 게임이었어요. 우습게도 나는 이 게임을 하면 이게 인생이라는 것을 어린 때부터 깨달았습니다. 레벨이 낮은 캐릭터들이 가는 상태에서 나는 나를 더하는 무기를 들고 열심히 투자하고 있었어. 그런데 아무 무기를 들지 않은 캐릭터 한 명이 등장했는데 그는 숨을 찌는 번에 원투를 잡는 게 아닌 거야. 내가 무기를 들고서 최소 우선 100번은 시도해 잡을 수 있는 그 몬스터를 말입니다. 알고 보니 그 캐릭터는 레벨이 정말 높고 신부부터 초보 사용자에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이 무기도 없고 갑옷도 없었지만 몬스터들은 그 캐릭터에 어떤 위협도 갈 수 없었습니다. 모든 압수할 만큼의 실력과 강력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어떤 분야에서든 1% 안에 든 사람은 다른 분야에서 이제서 최소한 10% 안에 들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내가 출판 분야를 2%에서 2% 안에 들었으면 보험 영업을 하거나 자동차 영업 혹은 고깃집을 한다고 해도 최소한 10% 안에 들 수 있다는 말입니다. 누군가는 반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깃집하고 출판하고 같습니까? 영업이나 출판은 다르죠. 그만 쓰는 사람이 어떻게 바로 뛰어다니는 영업을 할 수 있냐고 자신하네요. 너무 오만한 거 아닙니까? 물론이셔야 합니다. 그 사람의 세상에서는 그게 한계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출판사의 1% 안에 들기 위해서는 단순히 글만 잘 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오프라인 서점을 외주 돌아다녀야 하고 매일매일 판매량을 체크하고 마케팅 계획을 세워야만 저자가 계속해서 좋은 관계 맺기 위해 주기적으로 연락하고 지내야 합니다. 좋은 디자이너와 편집자를 찾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상업 디자이너가 명을 받아야만 편집자는 예전의 약속을 부기적으로 어기준 크리에이터를 가지고 프리랜서에게는 하게 쓴소리도 해야 하고 심할 경우 같이 일하지 않겠다는 통보도 해야 합니다. 어떤 분야의 1%는 단순히 하나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인사관리나 마케팅, 뚝심, 커뮤니케이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일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 사업을 쌓은 노하우와 인사이트를 꼬집어 적용하거나 범용에 적용하면 됩니다. 1%가 되기 위한 레벨 과정은 결국 쉽지 않습니다. 본인이 지금까지 혼자가 생각했던 가치관을 다 풀고 때로는 이 사람에게 고개를 숙이며 무언가를 부탁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은 충분히 이루겠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계속 강조하는 셀프 레벨업은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요? 어떻게 소통을 적어갈 수 있을까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자신감과 능력을 혼돈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더닝크루거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인지 평양의 하나로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잘못. 반대편 땜판탄을 내려 결론에 도달하더라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실수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스스로에 대한 메타인지 자신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정확하게 아는 능력이 없어 실수나 실패를 인지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 잘못된 신심을 답습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한번 들어보자면 평생 월 500만 원도 벌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부자들이 돈 벌기 위해서는 무조건 사업하면 된다더라. 난 6개월 뒤에 월 1억 원을 벌 거야. 돈 버는 것 참 쉬운 것 같다고 말한다면 그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느낄까요? 그러면 대부분 코웃음을 치거나 황당한 시선으로 그를 바라볼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중간 과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업자를 내보내지
지도 않았고 한 번도 물건을 팔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서 부자들이 얘기하는 짤막한 영상 콘텐츠를 보고는 돈 버는 것이 있다는 이상한 자신감을 가지는 경우입니다. 이 누누이 말하지만 이건 능력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근거 없는 자신감은 금방 사라집니다. 일하면 일할수록 자신이 아직까지 능력이 부족하고 갈 길을 먼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스스로의 레벨을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이 10단계를 성장해 놨을 때 내가 몇 단계 정도의 사람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이자 월드 클래스인 라이오넬 메시, 월드 클래스인 그도자는 자신이 가장 자신 있어 하고 잘하는 공격을 신경 쓰지 수비에는 크게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 본인이 어떤 걸 잘하고 자신 있어 하며 어디에 시간을 쏟아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를 정확히 하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돈 치는 건 뭘까? 라든가 나는 지금 어떤 감정이 있고 어떤 아쉬움이 있을까? 내가 강점이라 생각했던 부분이 되려 약점이 되지 않을까? 하고 말입니다. 다음으로 인생 레벨업을 꿈꾼다면 부정적인 열등감과 긍정적인 열등감을 구분해야 합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말라는 비교는 불행의 시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물론 나도 이 말이 100%는 동의합니다. 의미 없는 비교는 나를 갉아먹고 초라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때로는 비교가 나에게 득이 될 때도 있습니다. 나는 이걸 긍정적 열등감이라고 표현합니다. 나와 비슷한 시기에 시작했지만 나보다 더 잘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며 좌절감이나 실망감, 초라함을 느끼는 게 아니라 저 사람도 해냈으니 나도 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어떤 걸 했길래 저 뛰어난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분석해보는 것입니다. 같은 시간을 썼는데 저 사람과 나의 결과 다른 이유가 뭘까? 나보다 더 효율적이고 지배적인 프로세스를 적용했기에 당연히 결과가 좋게 나왔겠지. 그래도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지 한번 알아볼까?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저런 성과를 냈을까? 저 사람도 분명 나도 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품는 것이 긍정적인 열등감입니다. 결국 현재 나의 상황과 능력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 뒤에 어떻게 그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인에 대해 발전시키는 노력하다 보면 그 어떤 경우에서는 놀라운 결과를 받을 수 있는 무사적 계획이 될 것입니다. 이 소비자가 아닌 생산자가 되십시오. 내가 군대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있습니다. 요즘 사회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내 주변에 사람들은 다 죽는 표정이야. 이렇게 힘들고 안 좋을 때는 이렇게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있는 게 최고야. 물론 틀림은 아닙니다. 실제로 내가 2020년도에 제자했을 때 하필 코로나가 쳐서 하려 했던 일과 계획이 몽땅 빠그라지면서 고생을 많이 했었습니다. 나름대로 방법을 찾으려 했지만 길이 보이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스스로에 대한 자기 확신이 차츰 사라져 갔습니다. 남들은 그 시기 클래스를 시도해 보았지만 수강생이 모이지 않았고 실제로 한 달에 80만 원도 벌지 못해서 반지하에 살면 오늘은 만 원만 쓸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며 보내는 날이 많았습니다. 보냈고 점을 보냈습니다. 보내서 이렇게 다시 보내고 내가 지금 내 기인의 여기는 홍천신청 먹고 홍천장에 치료하고 말하고 싶다고 또 나의 사이트 또 어떻게 또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